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이 화면을 유튜브 첫 화면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좀 공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좋죠? 이런 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영환님이나 동 대표님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상식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썸이 뭐냐면 엄지 손가락이에요. 네일이 손톱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동영상 내용이 전체 페이지를 작게 줄여서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 어디 갔어? 손톱이 있으면 손톱이 조그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만 거로 전체를 보여준다. 이게 썸네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24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임원회의를 제가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연번동의서를 받는다는 소식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 지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몇 분이 궁금해하시는 LH에서 하는 소규모 주택 사업 있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많이 카톡방에서도 얘기됐던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연번동의서를 받는다. 자,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오금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못한 게 있어서 요게 이제 주땡땡님이 쓴 글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조합의 경우는 사업력이 있고 이제 본인이 사무실도 가보고 뭐 그 관계자도 만나보고 그랬었다는 얘기를 저는 했었거든요. 사업력이 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만 시기도 손실이 적습니다. 다만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제가 현재 오금동 지역주택조합 대표도 만나보고 설계안도 확인해 보니 사업안 확인 결과 기획은 나쁘지 않으나 기획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표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러나 사업 진행력이 부족한 데다가 뭐 이미 일반 재건축 개발에 대해서 보듯이 풀어주는 방향이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때 지주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하던 거 뭐 했는데 다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땡땡님이 가로주택에 대해서 뭐 저희 아내도 추진이 있지만 비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추진이 비난하고 뭐 임원들 뭐 비리 있다 그러고 돈 비리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자리 욕심도 없어요. 그죠? 지금 감사님도 조합장 안 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거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정비업체 뭐 아니면 뭐 동의한 도장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샅샅이 뒤져서 비난하려고. 근데 어떻게 어떤 지주택을 좀 모르는 사람도 그 내용 보고 그냥 인터넷에서 법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구청에 한번 전화해보고 구청 전화 두 번 했네요. 그런데도 허가 씨를 금방 할 수 있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확인 결과가 기획은 나쁘지 않으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번동의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연번동의서는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보여드리지만 여기 제가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자, 보세요. 자, 원래대로 10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정비업체를 정했으면 그 다음이 뭐가 되냐면 조합 설립 동의서, 검인 신청. 그래서 검인 신청을 하는데 여기 연번 검인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서 여러분 지금까지 찍어본 적 있지만 그냥 막 복사한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복사할 수 없는 종이에요. 뭐냐면 구청에서 동의서에 1번부터 우리가 104세대다 그러면 번호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쓸 수 없는 거죠. 이제 몇 명이 정확히 어떻게 했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동의서를 받아와서 주민들이 다 동의가 되면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타운이 동의하지 않으면,
7개 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번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놀래서 임원분들 이거 한다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리아 UNC를. 그래서 저도 좀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독단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묻고서 그냥 팩트 체크를 했는데, 제가 뭐 추진위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향후 제가 팩트 체크를 함과 동시에 임원회의 참석을 통해서 빠른 소통 그리고 감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원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임원회의를 임원회의는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같이 이런 유튜브 하거나 이런 역할도 필요 없고, 지금 현대타운이 좀 임원진들이 좀 잘 소통이 되고 하면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또 이게 글자로 카톡으로 전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임원분 4분과 현대타운, 제가 혼자 가기 뭐해서 저는 거기 있는 분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구대표님, 나동 대표 구대표님께 같이 가자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UNC 2명과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임원진들이 간 목적은 104세대 연번 동의서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진행코자 갔어요. 그래서 7개 동은 확고한 의지가 있죠. 그죠? 연번 동의서 받고서 조합을 만들겠다. 현대타운이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대략 한 이것이 20일 정도 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번 동의서가 저희들에게 오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빨간 날 치면 막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갔는데 임원분들도, 그러나 시기 조율을 하기로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이 다음에 설명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와서 시기 조율을 하기로 했고요. 연번동의서는 정비업체의 설명회를 다시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장소가 만약에 104세대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면 한 번으로 하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뭐 새마을금고 그 건물에서 2번 정도 나눠서 걸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비업체가 설명회를 다시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준비물은요,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분증, 그래서 주민등록증이거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있죠? 여권 앞에 그 사본 하나 있어야 되고요. 등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원인데, 이걸 그 주민센터에서 떼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주택자가 있는가 뭐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한답니다. 요 3가지 준비물을 갖고서 연번동의서를 한다.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면 요 3가지 갖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요번에 원래 임원진들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건 7등에서 현타의 기여를 이제 마지막으로 기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제 회의했고, 만약에 이걸 하기로 했었어도 정비업체에서 좀 며칠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넘기면 구청에서 한 뭐 20일 정도,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뒤에 이제 이게 나오면 원래 이제 그 계획은 9개 동 전부 다 104동 모여서 연번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뭐 반대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9개 동. 근데 현대타운이 만약에 50%가 안 돼요. 그러면 2번째 연번동의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즉 그때는 현대타운 빼고 7개 동만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후 현대타운이 참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지난번 7개 동 조합 설립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때는 조합 설립된 뒤에 1차 조합 총회 이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들어가도 페널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연번동의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요 뒤에 얘기할 내용 때문에 요걸 잠시 미뤘어요. 자, 어떻게 미뤘냐? 자, 보겠습니다. 임원분이 그 회의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전에 보여드렸던 편인데, LH, ENCM, 코리안 UNC에 따라서 각각 조합원 평형, 사이즈별로 계획된 숫자가 달랐죠. 일반 분양도 계획이 다르고요. 임대도 좀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우리 임대도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소셜 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임대평도 작은 것만 하지 말고 큰 거 해라라고 요구한다고 그랬죠. LH는 그때 당시에 임대를 27개, 그 다음에 코리아 UNC는 32개, 이건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32개를 하기로 했어요. 40제곱미터를. 그런데 지금 이거 작죠? 그래서 시에서 뭐냐면 아직 주상준 씨는 상정된 법, 잠자고 있는 법 이렇게 그쪽 카톡방에서 얘기해요. 내가 왜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있는데 법이 상정됐고 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를 가로주택은 원래 소셜 믹스가 적용이 안 됐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동 쌍용 하이츠 같은 경우도 그 소셜 믹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법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 말고 50, 또 더 큰 거를 임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빨리. 자, 이렇게 평수가, 여기 보면 평수가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좀 사업성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57세대 많이 하면서 5구 사이즈, 대략 25평 정도 되는 걸 81개, 8472를 22개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임원분이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이의를 제기한 게, 저 위에 현대타운이나 이런 큰 사이즈들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많아서.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정도 해놓으면, 이 22개 정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고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안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2840이 22세대인데 이거를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좀 늘려야 한다. 임대를 조금 더 줄이든지, 일반 분양을 좀 약간 줄이든, 그 다음에 여기 5구형을 좀 줄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약간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는 얘기는, 최대한 요거에 맞추지만, 요걸 좀 더 늘리지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 잘 발휘해서 분담금이 최대한대로 적게 느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이 한 22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비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런 데서 살아서 이제 좀 그래도 큰 형으로 갔으면 원하는데, 근데 실제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고 분담금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대출도 잘 안 돼요. 담보대출도. 왜냐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만약 그때가 되면 그 큰 형에 사시던 분들도 줄여서 간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획해서 요거보다 좀 더 늘려서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거를 연번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비업체 설명회 한다고 그랬죠? 설명회를 하는데 전에 했던 이 사업안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사업안으로는, 그죠? 157세대 요거 했던 거로는. 그래서 요걸 좀 조정을 해야 되니 요거를 조정해서 연번 동의서를 받자. 그래서 연번 동의서를 좀 미루기로 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초기에는 큰 평수를 원하지만 향후 분담과 이자 부담으로 작은 평수를 지원하기로 한다. 알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이즈나 세대수를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처럼 비전문가인 사람들은 그럼 그래 뭐 수학 계산하듯이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거니 이렇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설계사에서 설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설계 대략적으로 해도 한 뭐 4,500 정도 든다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코리아 UNC는 우리 조합 설립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 완성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두루두루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컨설팅. 근데 이 사람들은 설계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업체 예시건이라는 업체와 서로 뭐 MOU가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가 있어서 이런 이제 코리아 정비업체가 이제 견적을 낼 때 이렇게 계획서를 낼 때 예시건에서 이제 코리아 UNC에서 부탁해서 예시건에서 이제 설계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평수도로 맞게 설계도를 만들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리아 UNC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네가 오금동 35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부탁을 해서 한 번 부탁을 이미 했어. 그 다른 단지에서 만약 지역에서 또 한다 그러면 아마 예시건에게 부탁해서 또 그런 설계도를 주민이 원하는 걸 맞춰서 또 설명을 하고 계약을 따내고 하겠죠. 근데 우리 코리아 UNC는요, 우리가 이미 써먹었어요. 또 한 번 더. 뭐냐면, 현대타운만 반대가 많으니까 현대타운만 했을 때 어떠냐. 이런 주장이 막 많았었기 때문에 주민이 불안해했고 그래서 예시건한테 또 한 번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예시건 좋아할 리가 없죠. 돈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이거를 또 이거를 이제 세대수를 바꾸게 되면 또 뭐예요? 예시건한테 또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아 UNC가 이렇게까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업을 못했지. 그래서 한 얘기는 임원진들이 그 조합원들이 세대 주민들이 예시건한테 직접 부탁을 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래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얘기를 듣고서 오늘 25일 날 임원진들이 예시건에 연락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예시건과 미팅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부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시건은 우리랑 계약하는 업체도 아닌데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그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예시건 해주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진행되는 거고 만약에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 계획했던 거로 해서 그냥 설명을 하면서 연번동의서를 감안해서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하죠. 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조합 설립하기 전에 마지막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잡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의견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참 또 생업에 다 계신 분들인데 또 이 임원분들이요, 또 이거 오전 9시 30분에 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여튼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현대타운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거나 아직 의견을 피력 안 하시는 분, 그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9개 동이 연번동의서를 받았어. 전부 연번동의서를 받았어요. 받을 때에 현대타운에서 찬성한 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찬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거를 위해서 자비를 쓰면서 애를 쓰고 신경 쓰고 또 저 찬성할 사람인데 저도요 생업에 들 시간도 좀 할애해 가면서 이쪽에 쓰면서 막 이거 찍고 회의 참석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도 돈 씁니다. 사실요. 제 개인 돈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변동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있고 반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만약에 반대거나 중도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갈 거야 그래가지고 휩쓸려 와서 또 조합에 또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차등이 있지 않냐? 왜냐면 진짜 현대타운만 오래 하려면요 반대하시는 분 때문에
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 법률 하시는 거에 이제 잠을 구했는데 법률상으로는 어렵고요. 근데 일단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동의가 되고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법인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등 들어오게 되면 총회에서 만약에 그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생긴 비용이라든지 또 그분들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시간 지연에 따른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했던 분들에게 그걸 부담시킨다라고 총회에서 7개 동의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아직 총회도 안 했지만 연번동에서도 안 받았지만, 그래서 그동안 현대타운에서 적극 지지와 열심히 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구제책은 필요하다. 아니, 구제책까지는 아니지만 여튼간에 그런 거가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H, 우리는 어차피 LH나 SH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와 사업을 하든 정비업체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대선 발표 이후에 뭐가 진짜 만약에 어떤 발표가 있어요. 그러면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설계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후 조정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LH 소규모 사업과, 원래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좀 뉴스가 뜨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LH 소규모 사업과 현재 가로주택 하려는 거와의 어떤 비교를 하려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어제 회의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는 그 비교할 필요는 없고 LH 소규모 사업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LH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볼게요. 그동안 LH 소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뭐 기사 보시고 그다음에 대략 몇 개 보시고, 저도 이제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LH 연락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구청이나 초창기 모를 때는 구청 전화 했을 때도 서로 제가 지식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정도 이렇게 대보니 구청이나 서울시청 했을 때, 연락했을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지식이 조금 생긴 상태였거든요. 제가 전화해 보니 시청,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이제 최종 그 주민과 전화 통화되는 선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말단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청에서 전화하면서도 이 사람은 대화하는데, 난 소규모, 지주택이 아니라 가로주택을 얘기하는데 막 소규모랑 섞여서 막 법안이 막 섞여서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제가 얘기하면 맞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서화된 공고 나온 그거 팩트만 얘기하지 그 이면의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나왔으니까 또 그 다음에 뭐 LH나 아니면 뭐 이런데 시청 이런데 전화해서 뭐 여기 현대타운이 뭐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집안 싸움을 밖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 기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유불리를 검토했어요, 임원들이. 이제 그게 되게 좀 복잡합니다. 아주 요거 떡 하나 주면서 또 요거 하나 뺏어 먹으려고 하고 막 되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 공모 자격 조건을 확인을 하는데, 이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했더니 가로주택과 뭐 별 차이가 없고 약간 복잡해요. 그런데 공모 자격 조건을 확인해 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풍산 오륜 10차는요 다세대 가구예요. 다세대. 그 다른 동 현대타운이나 이런 데들은 연립이거든요. 연립인데, 잘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여기 보세요. LH에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7호의 주택단지로서,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한 주택단지여야 되는 거예요.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죠? 제일 먼저, 그죠? 딱 보니까 가보니까 1만 제곱미터 미만, 우리 해당되네. 노후도
9개 동 하면 다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66%가 되니까 우리가 노후도가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이면 우리 104세대요. 다 되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서 저도 그렇고 초보자들은 요거만 보고서 우리 되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 코리아 UNC에서 이거에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 단지로서 이거가 된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이제 제2조 요 정비법의 제2조 제7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 핸드폰 웹 그 어플로도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캡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7입니다. 7.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가나다라 마까지 있어요. 마까지.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건축법.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여기 9개 동 건물을 지을 때는 참 웃겨요. 주택법으로 짓는 게 있고요. 건축법으로 짓는 게 있어요. 건축법으로. 근데 여기 보면 건축법으로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이죠. 근데 이제 건축법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아파트 연립주택이에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없죠. 다세대. 그러니까 풍산과 오륜 10차는 다세대예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구획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우리가 비용을 내서 뭐 감정평가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노후도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나 시에 구청이나. 그래서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건물을 큰 재건축 재개발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9개 동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그냥 이 처음 지을 때 9개 동을 그냥 지은 거예요. 이런 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일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주택 이런 것이 해당되는 주택 단지로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될 때 이번에 나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 보면 우리는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노후도도 전체 크게 안 되죠. 큰 블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9동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동네예요, 동네. 동네인데 그러니까 가로주택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만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노후된 것들을 어떻게 크게 재건축도 할 수 없으니 가로주택으로 좀 새 건물로 만들 수 있게 숨통을 트여주자라는 게 가로주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지에 우리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거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안 됩니다. 계속.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주비 계약금, 어떤 임원분이 이제 주민에게 좀 더 자세한 사항도 안내 드리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계약금 분담금 대출은 얼마, 언제,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영상 다음에 따로, 좀 내용이, 별도 내용이라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막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임원회의를 제가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분들도 제가 팩트 체크 영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소통이 안 돼서 임원들이 맨날 뭐 하나 그 사람들 다 일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주택 영상 찍었잖아요. 그게 영상에 조회수가 막 100이 막 넘어요. 한 이틀 사이에.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이 아홉개동에서도 보지만, 저 뒤에 동네 있죠? 뒤에 동네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주택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토지 사용 승인이 50%가 됐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막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프랜카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요, 돈이 없어요. 모은 돈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10,000원씩 모으는 게.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임원진에서. 그 플랜카드 만들면 우리가 달아주겠다. 그리고 그 플랜카드를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 플랜카드 일부를 우리 여기 9개동에도 좀 붙이겠다 이랬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면 그걸 또 가지러 가는 건 또 우리 임원분이 또 가져가기로 했대요. 그걸 공짜로 얻는 차원에서. 그래서 뭐 그때 아마 좀 여러분이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때 왜 김용환 님이 프랜카드 이렇게 입구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김용환 님이 자비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출입문에 A4 용지를 붙여놨던 그 안내문을 뭐 훼손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비로 자기 돈으로 프랜카드 제작해가지고 갖다 막 붙여놓고 한 거예요. 이렇게들 노력하세요. 참. 그리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구 대표님 있죠? 그 사무실에 임원분들이 모이시나 봐요. 저분도 이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저도 커피 믹스 사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미안해서. 또, 지난번에 토요일 날은 정대영 님도 커피 믹스를 사오시고, 응? 그렇게. 또 뭐, 어떤 분 간식도 사오고, 또 저도 치맥 거기 한번 배달해서 가져와서 거기서 또 한 적이 있고, 또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또, 감사님이 또 배고프니까 6시 반에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배고프니까 밥 먹자고 또 저녁을 사시더라고요. 여기, 뭐죠? 동태찌개 하는 명동찌개 거기 가서. 참, 이렇게 자기 기름값 내면서 차 쓰면서, 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공 후에 공로자분들에게 고마우신 분들에게는 필히 진짜 뭐 한번 선물해야 되지 않냐. 조합에서 하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든 여하튼 저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잘 되면 그죠?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죠? 자, 가로주택 사업에 불리한 법안들의 상정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요 영상은요, 요 사진이 그때 여러분 카톡방에 올라갔는데, 요거는 지금 조합을 서두르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전매 제한이 없었는데, 가로주택도 이거 하려고 한다. 법안 상정돼 있다. 소셜믹스, 이거 다른 일반 재건축 같은 건 지금 하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안 하고 있는데 법안에 상정돼 있어요. 상정돼 있어. 그런데 상정만 돼 있을 뿐이야. 통과도 안 됐어. 가로주택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때 이 영상 때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코리아 UNC가 SH랑도 MOU 체결돼 있어서 이런 사항들이 정보가 빨라가지고 이런 거 송파구 삼전동 쌍용 하이츠 큰 평수에도 임대주택을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 회의를 한 거예요. 이 회의. 그래서 여기 우리 임원분들도 참여하고 오금동 143번지, 147번지, 그 다음에 서울